전화 안 왔으면 좋겠다. 오선우 수행평가 이전 감점. 됐다. 자, 두 번째 단락. 먼저 부과금 제도는 종량 수거료, 배출 부과금, 제품 부과금.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경제적 유인이 된다. 이 경제적 유인은 뭐예요? 쓰지 않는 거. 니네가 뭔가 잘못하면 벌금 내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돼요. 수거료 요율을 무조건 높이게 되면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적인 무단 투기가 성행할 수도 있다. 100% 그런 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배출 부과금이란 기업 등의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비례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이 경우 오염물질 배출 줄이는 경제적 유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경제적 유인이라고 해서 뭔가 유인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돈 주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돈 내기 싫으면 하지 마. 그것도 경제적 유인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끌어당긴다라고 볼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안 좋게 나오면 난 돈 내기 싫어. 그러니까 배출량을 줄일 거야.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맞아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 볼게요. 배출 부과금으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드는 원리는 그림과 같다. 한번 그림 그려놓고 볼게요. 근데 이 그래프는 딱 여기서 끝나야 돼. 왜냐하면 하나도 안 하면 하나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그래프처럼 이렇게 무한으로 가는 거 이런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딱 떨어져야 하는 겁니다. 한계 저감 비용 곡선이 지금 그린 거와 똑같고요. 이쪽은 금액, 이쪽은 배출량. 그래서 이제 보세요. 따져보자고. 생산자가 현재 수준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1단위, 한 단위 더 줄이는 데 필요한 추가적 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핵심은요. 줄이는 데야. 더 줄이는 데 필요한 추가적 비용. 선생님, 줄이는 게 왜 돈이 들죠? 들겠지. 아무래도 저런 거 추가할 거 아니냐? 뭐 환경 저감 장치, 매연 저감 장치 이런 거 쓸 거니까 줄일 때는 돈이 더 들어요. 그럼 만약에 늘리게 되면 돈이 더 감소가 되겠지. 그런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장 같은 데 좀 그 부도덕한 공장들은요. 막 내버리잖아. 페이스도 막 내버리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림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EP2라면 만약에 좀 더 늘립시다. 이렇게 할게요. 와, 이지 선생님 목소리 되게 크구나.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이지 선생님이에요. 왠지 얘기하면 되게 위축돼. 헉! 찍고 있잖아. 아니에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괜히 불안해요. 왜냐면요. 아니에요. 난 당당합니다. 잘못된 거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근데 진짜 되게 무서워요. 나중에 만약에 이지 선생님이 무슨 교장 교감 돼서 선생님 잠깐만 봐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럴 것 같아. 니네도 그렇잖아. 1번 비슷한 느낌 아니냐? 그리고 표정이 저거잖아. 혼내는 표정이 별로 아니에요. 무슨 표정이냐?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니네 나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 선생님은 이게 이쪽을 안 지키겠지?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이게 바닥 꼭대기,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는 여기거든요. 니네나 나나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화도 내고. 근데 다른 세계인 거야.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걸? 자, 다시요. 돌아옵시다. 문 닫고 해야지. 혼나는 것 같아요. 자, 뭐해요? 다시 볼게요. EP2입니다. EP2. 그러니까 이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만약에 현재 배출량이 이 지점이라면 이렇게요.
한계 저감 비용은 P2이다. 그쵸? 요게 이렇게 갈 거 아니냐? P2야. 여기에요. 그러니까 금액을 이렇게 내야 돼. 내가 지금 내뿜고 있는 게 여기 지점이라면 내가 내야 되는 비용은 요만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봐요. 배출량이 이 P1이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줄여서 여기까지 갔다면 이만큼 감소를 시킨 거 아니냐? 그러면 그대로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이쪽 있겠지? 그럼 여기가 P1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배출량을 이만큼 늘렸을 때 비용은 이만큼이 올라가요. 이거를 따져봐. 선생님 이거보다 이게 작은데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볼게요. 계속. 그림에서 배출량이 적어질수록 한계 저감 비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더 줄여갈수록 새로운 걸 추가로 설치하는 게 많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배출이 100이었다. 근데 100에서 50으로 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 돈이 들지 않아요. 근데 50에서 0으로 갈 때는 큰 돈 드는 겁니다. 니네 성적도 그래요? 니네가 만약에 딱 50등이다. 50등이 20등 될 때는 비교적 괜찮게 비교적 나온다고. 근데 20등에서 15등 갈 때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요. 왜냐? 여기서는 아득바득 더 싸우고 있거든. 생각보다 50에서 20은 100명이라고 쳤을 때요. 여기는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해도 성과가 나타나요. 하지만 어느 정도 상위권에 올라가게 되면 한 등 올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어느 정도 줄이게 되면 더 줄일 때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여기서는 그 노력이 금액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야. 계속 봐요. 이 곡선의 아랫부분의 면적은요. 자, 이 면적 얘기하는 거예요. 요 면적, 뭐 이런 면적. 책에 있는데 쓸게요. 이게 A, B, C, D, E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요겁니다. 요거.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이따 써먹읍시다. 각 지점에서의 한계 저감 비용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므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데 들어가는 저감 비용을 나타낸다. 이 제로에서 여기입니다. 이 제로에서 이 P2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거. 그러면 내가 배출량이 지극히 많은 상황에서 하나도 노력 안 하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내보낼 때는 당연히 금액이 제로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지점에서 이 지점 내려보낼 때는 비용이 이만큼 들잖아요. 요만큼.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이만큼이다. 뭐 이해되죠?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EP2에서 EP1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저감 비용은 C 더하기 D다. 밑에니까 요게 맞을 거예요. 요만큼. 그 다음에 그런데 자 봐 이제 헷갈리지 맙시다. 그런데 정부가 오염물질 1단위를 배출할 때마다 T만큼의 배출 부과금을 징수한다면 T가 요 지점이잖아요. 이거를 T라고 할게요. 징수야. 니네 이거 안 하니까 벌금 내. 그런 개념이에요. T만큼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부과금을 T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젠 이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 지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곡선의 밑으로는 내가 내는 비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위에까지 가는 거는 정부가 부과할 때입니다. 계속 봐요. 정부가 오염물질 1단위를 배출할 때마다 T만큼의 부과금을 징수한다면 어떤 선택하게 될까? 자 보세요. 이제 잘 봐. 생산자가 EP2만큼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EP2의 부과금 T를 곱한 면적인 ABCD 더하기 A만큼 요만큼이라고 봐야 돼요. 요거랑 비교하는 거야. 이거랑 비교해야 돼요. 이만큼 내가 부과금을 지출을 해야 돼. 요만큼이에요. A, B 전부 다 부과금일 땐 그렇다는 이야기야. 요거 빼고요. 왜냐? 여기로 지정을 했으니까. T만큼을 지정을 했으니까 얘랑 만나는 지점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생산자가 이 T만큼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A 플러스 B만큼의 배출 부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내가 만약에 여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요만큼만 내면 돼요. A 더하기 B. 그럼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차이가 뭐죠? 이만큼 차이 나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알아서 줄이게 되면 여기에 C하고 D만 더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줄이지 않으면 이만큼을 더 내야 돼요. 그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계속 봐봐.
원래 배출량이 EP2인 생산자가 ET로 오염 줄일 때 C 플러스 D만큼 저감 비용이 들지만, 자, 요만큼 들어요. 요만큼 저감 비용이 들긴 하지만 배출 부가금은 C 더하기 D 더하기 A만큼, 요만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이만큼을 다 내야 돼요. 벌금과 부가금으로. 내가 알아서 내게 되면 요만큼만 더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이득이 생기겠지. 요만큼 국가의 돈을 안 내도 되죠. 내가 알아서 내는 비용은 C 더하기 D인 거고, 가만히 있으면 C 더하기 D 더하기 A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요 금액만큼 내가 저장, 아낄 수 있죠. 세이브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해결할 겁니다. 보세요. 배출 부가금은 C 더하기 D 더하기 A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자는 A만큼의 금액을 내지 않기 위해서 배출량을 ET 수준으로 낮출 것이다. 그래서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출 부가금의 목적은 이만큼을 내게 만드는 거라고. 이게 핵심이야. 요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뒤에 문제 풀 때 활용할 거예요. 요만큼이 중요한 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이처럼 배출 부가금 제도는 정책성 부가금과 규제 대상의 오염물질 간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오염을 주는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부가금이랑 그 다음에 여기요. 부가금이랑 배출량이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에요. 하지만 단점이 있겠죠. 이 제도는 정부가 각 생산자의 오염물질 배출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귀찮아요. 돈 많이 들어요. 정보 획득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일일이 확인해야 돼요. 선생님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대부분은 인건비, 그 다음에 장비료.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생산 소비 및 폐기 단계 오염물질 제품에 대해서 정부가 제품 단위당 특정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제품 부과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배출 부과금은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인데 배출 부과금이 굉장히 좋아요. 직접적인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지만 이게 안타까운 부분은 정보 획득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힘들어. 사람도 많이 부족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제품에 그냥 부과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요. 자동차 한 대당 돈을 내는 거지. 누가? 그 기업이 니네 한 대 만들었지? 자 100만 원 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편해요. 걔네가 파는 만큼 생산할 때마다 배출을 했겠지.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되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제품 부과금은요. 정부 입장은 되게 편해요. 거기 나와 있죠. 오염을 줄이는 효과는 배출 부가금에 비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 직접적으로는 아니거든요. 확인도 안 되고요. 하지만 정보 획득을 위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고 할 수가 있겠다. 파악해 둡시다. 자, 그다음 한편 보조금 제도는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등의 환경 줄이거나 이를 투자하도록 재정 보장을 통해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도 경제적인 유인이지만 이건 실제로 돈을 주는 거예요. 이중 저감시설 보조금제는 오염물질 발생할 때 필요한 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요거를 국가가 보조하는 거예요. 다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근데 만약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일부를 준다면 아니 일부만 주면 어떻게 해요? 같이 하는 거죠. 어차피 니네가 낼 부분이 이거야. 우리가 요만큼만 보조를 해줄게. 니네가 요거를 내. 그런 개념이야. 어차피 낼 거니까 우리가 좀 보조를 해줄게.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맞아요. 보조금은 돈을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감 보조제는 정부가 지정한 배출 상한 기준보다 만약에 적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는 1단, 2당 특정 금액 자체를 줘요. 그러니까 이게 시키는 거야. 야, 니네 우리가 100kg까지 배출하는 거를 허용을 하겠다.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근데 어떤 기업이 50kg만큼 배출을 했다. 그럼 50만큼 아꼈잖아. 킬로그램당 10,000원을 주지. 보조금이야.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직접적인 경제적 요인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저감 보조금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자, 이제 중요합니다. 그 사회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 상태를 사회적 최적 수준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추가할게요. 아이씨, 다 지울까? 지우자. 활용합시다. 자, 이렇게 가요. 요게 최적 지점이에요. 언제나 모든 건 이게 기준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어느 정도의 배출을 허용하는 건가요? 그렇죠. 허용, 비용. 선생님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하다 보면 손실이 좀 많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그래프 사회적 최적 수준을 이야기하는 건 이상적으로 환경 오염을 없앤다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냐? 어느 정도의 배출은 인정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계속 봐요. 오염물질 한 단위가 증가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 비용을 오염의 한계 피해 비용이라고 한다. 지금 그건 빨간색 선이에요. 한계 피해 비용 곡선은 한계 저감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오염 배출량이 최적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는 이 지점에서 금액을 보조금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얘기야. 이만큼 줄이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 아니면 이렇게 늘리게 되면 돈 더 내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은 여기에요. 이 지점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기업들은 여기로 가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 기업이 여기 있으면 하지 마라고 이쪽으로 보내는 게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저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기업 등은 배출 상한 기준으로부터 특정 지점과 배출을 줄일 때 드는 저감 비용과 그들이 받을 보조금을 비교하여 배출량을 조절하게 된다. 사회적 최적 수준은요, 배출 부과금을 결정할 때도 기준이 된다. 배출 부과금 제도와 저감 보조금제는 오염 수준을 사회적 최적 수준 유도할 수 있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차이가 있다면요, 보조금 제도는 여기까지 갈 때까지 보조금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부과금 제도는 여기까지 갈 때까지 벌금 같은 거를 부여하는 거고, 그 차이가 있다 뿐이지 둘 다 여기로 맞추겠다고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더라. 자세한 거는 이따가 문제 오른쪽에 40번 풀 때 얘기할게요. 예치금 제도는 넘어갑시다. 37번이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는요, 3번이 제일 좋으니까 넘어갈게요. 38번 볼게요. 부과금 제도 지난번에 1번 얘기했는데 2번 봐요. 배출 부과금 제도는 연계성이 높다. 근거는요, 바로 왼쪽 단락이 근거예요. 바로 왼쪽 단락에 거기 단락 제일 위에 이처럼 배출 부과금 제도는 정책수단 부과금과 규제 대상 오염물질과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나와 있죠. 3번이요. 제품 부과금 제도는 배출 부과금 제도에 비해 정부액들 비용이 높게 든다. 바로 왼쪽에 있지. 3번은 맞는 얘기. 나머지 넘어갑시다. 자, 39번 볼게요. 이거 좀 잘 봐요. 중요해. 니네 굉장히 많이 틀려요. 39번의 답 1번 43%, 2번 16, 3번 23. 많이 골랐던 얘기지? 보기를 볼게요. A국은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물질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유리병에 든 음료수를 500원에 판매하고 빈 병은 소비자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물어볼까요? A국은 예치금 제도를 써요, 안 써요? 지금 읽은 것만 가지고 판단할 때 빈 병은 소비자가 알아서 예치금 제도를 쓰지 않죠. B국은 쓰레기 수거를 1kg마다 1,00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음료수를 500원 판매하는데 50원을 돌려주고 있다. B국은 예치금 제도를 쓰고 있죠. C국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 쓰레기 수거를 1kg마다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하였다. 볼게요. 1번. A국은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물질 사용 여부와 유리병 반납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소모되겠다. 왜 1번이에요? A국은 일단 그 유리병 같은 경우에 신경 써요, 안 써요? A국은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왜 이게 크겠냐? 안 쓰는데 정부 예산이 많이 소모될 이유가 없지. 그래서 1번이에요. 아니 이걸 왜 틀리지? 자, 2번. B국이 현재보다 쓰레기 수거율을 올린다면 지금은 1kg마다 1,000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1kg마다 1,100원으로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본문에 따르면 수거료 요율을 올리게 되면 무단 투기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했죠. 가능성이 있다라 그랬지. 선택지 2번을 봐요. 쓰레기 불법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똑같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 볼게요. B국이 소비자 예치금 음료 판매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근데 지금은 예치금 포함시키잖아요. 만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음료수의 가격은 A국과 동일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 봐봐요. 지금 A국의 유리병은 500원이에요. 봐.
A국은 500원, B국은 550원. 근데 지금 B국은 예치금이 아마도 50원일 거야. 이거겠죠? 선생님 당연히 500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선택지 3번에 뭐라고 나왔죠? 가능성이 높겠다. 아마도 500원일 테지만 확실하긴 모릅니다. 근데 아마도 500원이겠지? 근데 아마도 500원이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아마도 니네가 3번을 골랐다면 무조건 500원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그래 예치금이 50원을 돌려주는데 이 50원 안에 보조금이 포함된 걸 수도 있는 거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4번. C국의 국민들은 배출한 양에 따른 부담이 작년보다 줄어들겠다. 그쵸?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5번이요. C국은 저감시설 보조금을 통해 보조금이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겠다. 좋죠? 답 1번. 넘어갑시다. 자, 이 지문의 핵심인 40번, 41번을 볼게요. 써놓고 갈게요. 여기가 B, 여기가 C요. 그 다음에 어디 C에서 쭉 가서 이게 A. 그 다음에 여기가 가, 여기가 나, 이게 다, 이게 라요. 이제 봐요. 40번 보기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입니다. A 여기에요. 사회적 최적 조건 지점이죠. 1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에 부과되는 금액이다. 그래? 2번 사회적 피해 비용과 합산한 금액이다. 이거 확실히 아니지? 3번 오염물질 한 단위당 부과금의 총 배출 곱한 금액이다. 그럴 리가요. 4번 오염 수준을 유도하기 위한 금액이다. 맞지? 볼 거 없이 4번이에요. A란 지점은 요 곡선과 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고요. 요 만나는 지점이 뭐냐? 최적 수준이라고 아까 계속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인 거고요. 4번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넘어가고요. 자, 중요한 거 41번 볼게요. 오늘의 핵심, 하이라이트.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고요. 38%입니다. 아마 이거 알고 맞춘 사람들은 많아야 5명 중에 1명. 나머지는 찍은 사람들. 진짜 어려웠다는 이야기야. 1번부터 봐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과금을 부과할 경우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B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맞죠? 내가 여기로 보내는 거는 최적 수준 보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서 이거로 보내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과금을 더 부과하는 거는 이 지점으로 보내는 게 목표고요. 왜 보내요? 여기에 만나는 지점이 답이기 때문에. 자, 2번 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 생산자의 한계 저감 비용이요. 한계 저감 비용은 요거겠지? 요겁니다. 요거는 B에서보다 C에서 높겠다. B에서보다 C에서 높겠다. 야, 이게 말이 돼요? B의 금액은 얼마예요? A예요. C의 금액은? 아, 이게 C는 D군요. 여기잖아. D. 그럼 D야? 그럼 D예요? A가 높아요? D가 낮아요? A가 높아요? D가 낮아요? 선택지 뭐라고 나왔죠? B에서보다 C에 높겠다. B에서가 A예요? 얘가 C예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 C가 높다고? 아니잖아. 그래서 2번이에요. 이게 니네가 헷갈릴 게 없는데 그래프가 나오면 헷갈린 것 뿐이야. 이것만 따지면 돼요. 여기서는 A 금액이고 여기서는 E 금액이에요. 그럼 누가 높아요? A가 높아요. 선택지는 뭐가 높대요? 이게 높대요.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는 거야. 이제 헷갈리는 거 볼게요. 3번. 정부가 부과금을 A로 정한 다음에 만약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C라면 이걸로 정했죠? 근데 C예요? 아까 나온 거 뭐였지? 다 합쳐야지. 다 합쳐야죠. 가나다랑 합쳐줘야지. 가 더하기 나 더하기 다 더하기 라의 면적만큼은 배출 부과금을 지출하겠다. 맞는 얘기예요. 4번. 정부가 부과금을 A로 정한 다음에 배출량을 C에서 B로 줄이려면 얘가 이렇게 줄이려면 이때는 요거만이잖아. 요거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지. 자, 5번이요. 정부가 지정한 배출 상한 기준이 C이고요. 만약에 상한 기준이 C래요. 만약에 여기라면 지급하는 보조금이 A라면 보조금이 여기에요. 이렇게 C에서 B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때 받는 보조금은 다 플러스 라 면적만큼이겠다. 그래, 딱 그만큼이에요.
여기하고 여기 차이만큼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5번도 맞고요. 답은 자연스럽게 2번을 골라줍시다. 이거 좀 어려우니까 41번 좀 잘 다시 보세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다른 거는 뭐 그냥 그렇게 풀 수 있지만 41번은 신경을 쓰도록 합시다. 딱 하나 마지막 하면 끝나겠네요.